채용 비리 사태 여파로 공채 계획을 미뤄온 은행권이 조만간 채용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데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채용 가이드라인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규 채용을 위한 희망퇴직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올해의 채용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홍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 사태 이후에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마련해온 이 은행권 채용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은행고시인 필기시험의 부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됐는데요.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 점수 조작 등의 정황이 다소 드러난 만큼 사실상 모든 은행이 필기시험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서류 전형 대신 필기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의혹받을 위험이 덜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서류 전형 합격 범위는 대폭 넓어지고 대신 상당 수준의 변별력을 갖춘 필기시험 전형이 지원자들의 1차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는데요. 시중은행들은 공식적으로 추천 채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 벌어진 금감원 조사에서 일부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부정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과 면접의 외부 인사 참여와 블라인드 면접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겼습니다. 네, 이 불투명한 채용 과정도 문제인데 부정하게 입행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 나오는데 이 부정 합격자에 대한 사후 조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는 담겼습니까? 네, 국내 은행 중에는 채용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내부 규정으로 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위법을 판단해주지 않는 이상 합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부정 합격이 밝혀진 은행원들을 면직시키거나 채용을 취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지만 은행권의 채용 비리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넣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부정 합격자로 판정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비 합격자 풀도 운용하도록 했는데요. 빈자리가 발생한 즉시 예비 합격 풀에서 결혼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초안은 현재 당국의 자료가 제공돼 의견 조율을 거치는 중이고 다음 달 마지막 월요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때까지 세부 내용을 계속 수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협의 과정에서 모범 규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은행들이 그동안 밀어놨던 채용에 다시 나서게 될 텐데요. 닫혀있던 채용문이 얼마나 열릴까요? 네, 올 상반기에는 채용비리 여파 탓에 4대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은행만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 유일한 취업 기회가 되다 보니 200명 모집에 2만여 명이 올리면서 10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하반기에는 은행권 공채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구직자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우리은행은 이번에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올해 750명을 공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에만 550명을 더 뽑게 됩니다. 또 신한은행이 조만간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신한은행 측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알리진 않았지만 올해 상하반기를 합해서 우리은행과 비슷한 750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민은행이 500명, 하나은행이 250명의 신입 회원을 뽑았던 만큼 올해 두 은행을 합한 신규 채용 규모는 적어도 8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4대 시중은행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400명 넘게 늘어난 2,300명에 달하게 됩니다. 네, 채용 비리와는 별개로 요즘 금융 환경이 핀테크 등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점포를 축소를 하는 게 은행권의 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채용 비리 사태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용 인원이 더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을 향해서 희망퇴직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면서 대신 청년 고용을 확대하라고 압박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여론 때문에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눈치 주지 않고 퇴직금을 올려주는 것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퇴직금 많이 줘서 10명이 퇴직하면 7명의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희망퇴직을 잘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신입 직원을 뽑기 위해 기존 직원은 내보내야 한다는 식이어서 은행 일자리를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등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희망퇴직보다는 청년 채용에 방점을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고려 중이라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희망퇴직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희망퇴직으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많이 뽑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반기 은행권의 채용 전망에 대해 금융증권부 정홍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